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었죠.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저기 탄소 배출이 뭐 기후 변화의 주범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를 갖고 있는 학자들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거의 대세로는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좀 경감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후변화 협약도 있었잖아요. 그 교토의정서라고 있어요. 교토의정서. 이게 되게 오래전에 1980년대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을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하고 교토의정서를 발의해가지고 이런 탄소를 억제하자라는 그 여러 가지 국제 차원의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도 가시화돼가지고 여러분들 2012년에 런던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오염 배출권 거래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정부가 있는데 이 국가 안에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기업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는 연간 8톤, B는 연간 7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맞추는 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적 최적 배출량을 계산해 봤더니 10톤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일괄 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제라는 거죠. 야, 니네 둘 다 5톤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라는 거예요. 자, 그 A는 자발적으로 탄소를 몇 톤 줄여야 됩니까? 3톤을 줄여야 되고요. B는 2톤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네, 여러분들 그 현실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은 지금 있어요. 다만 이제 비용이 조금 아직은 널리 퍼질 정도로 저렴한 비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기술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공장을 셧다운하는 방법으로 저기 기후변화 위기를 좀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는 빠른 탄소 저감 기술을 훨씬 더 저렴한 방법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기술 개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3톤이고 얘는 2톤이니까 자, 근데 봤더니 A 기업은 이런 탄소 배출을 B보다는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톤당 저감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기업이 톤당 2만 원이고 B기업이 톤당 3만 원이다라는 얘기는 A기업이 좀 더 저렴하게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즉 A기업이 오래전부터 이쪽에 좀 투자를 해왔나 봐요. 기술력이 좋은가 봅니다. 탄소 절감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총 6만 원이죠. 얘도 6만 원이죠. 2만 원 곱하기 3톤, 3만 원 곱하기 2톤이니까 총 6만 원씩. 그래서 정부의 규제 10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오염 저감 비용 총 비용은 12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의 비용으로 정부의 규제를 딱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부의 직접 규제 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강제 할당을 하지 않고 오염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오염 배출권을 각각 5장씩 주는 겁니다. 이 오염 배출권을 한 장 지니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를 1톤까지는 맘대로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 기업은 지금 8톤을 배출하니까 오염 배출권이 8장이 필요하잖아요. 기업 B는 지금 오염 배출권이 7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서로 부족한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자, 생각해 보세요. A 입장에서는 이 오염 배출권이 한 장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다. A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오염 배출권 한 장을 만약에 분실했다,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 돈으로 2만 원을 지금 저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 A에게 오염 배출권 한 장의 가치는 일단 2만 원인 거예요. 이거 한 장 잃어버리면 그냥 2만 원 생돈이 나가게 되는 이런 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A한테 와서 야, 내가 이거 2만 1,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라고 한다면 그거 당연히 팝니다. 지금 뭐예요? A는요, 이 오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 오염 배출권 거래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면은 오염 배출권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A한테는 오염 배출권 한 장의 가치가 2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비싼 돈을 주고 누가 사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럼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B는 그게 아니라 B에게는 이거 오염 배출권 한 장 잃어버리면은 이거 3만 원을 이제 꽁돈으로 지가 이제 오염을 저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한테는 오염 배출권이 톤당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3만 원 이상의 가격을 부르면 지가 갖고 있는 오염 배출권을 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이죠.
오염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만약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는데 오염 배출권 거래 가격이 3만 원 이하의 가격이면 오히려 그 오염 배출권 돈 주고 사올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오염 배출권 지금 부족하잖아. 지금 얘 비도 지금 두 장을 더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오염 배출권 가격이 37,000원이래요. 오염 배출권이 지금 필요한 두 장 더 필요한데 37,000원이래. 그럼 이거 돈 주고 안 사지. 그냥 지 돈 들여서 저감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염 배출권 지금 두 장 더 필요한데 만약 오염 배출권 가격이 27,000원이래. 그럼 이거 돈 주고 사야죠. 왜? 이거 안 사면 지 돈 3만 원을 내야 되니까 톤당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자신의 오염 저감 비용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비싸면 팔려고 하고 이거보다 싸면 오염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거래 당사자 2명밖에 없잖아. A와 B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죠? 예, 당연히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B가 A한테 찾아가서 오염 배출권은 적당한 가격을 주고 두 장을 사오려고 할 겁니다. 두 장. 가격은 당연히 2만 원과 3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냥 5만 원, 2만 5천 원이라 딱 가운데 가격. 꼭 2만 5천 원일 필요는 없어. 얘네들의 협상력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2만 원과 3만 원 사이의 가격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만 5천 원에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기로 했다 칩시다. 자, 오염 배출권 두 장 줄게. 야, 5만 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 B는요. 이 7장을 다 모았죠. 두 장 더 얻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감은 안 해도 돼. 하나도 저감은 안 해도 됩니다. 왜? 7장 다 모았거든요. 대신에 배출권 두 장 사야 되니까 뭐죠? B 기업은 자기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게 5만 원이야. 순비용. 기업 B는 정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요. 이러한 오염 배출권 거래가 없었을 때 기업 B는 지금 6만 원 내야 됐잖아요. 6만 원. 근데 이런 오염 배출권 거래로 아까 6만 원보다 저렴한 5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B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로 오히려 혜택을 본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기업 A는요. 자, 이제 얘가 3장밖에 없잖아. 2장 팔았으니까. 그래서 3장 써가지고 오염을 절감했는데 얘는 탄소 배출량 8톤이잖아. 5톤을 저감해야 돼. 지 돈 들여서. 근데 얘는 톤당 저감 비용이 2만 원이니까 총 저감 비용 10만 원인데 근데 B한테 5만 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순 비용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기업 A도 정부의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아닌 그냥 강제 할당 규제 방식에서는 총 저감 비용 6만 원인데 이제 5만 원으로 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한데 이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오염 저감량은 5톤으로 19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야. 10만 원. 여러분 요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여기 위에. 이거 10만 원 요거예요. 요거. 오타입니다. 19만 원 아니고 10만 원. 예, 1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으로도 총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이죠. 아까는 12만 원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오염 배출량은 딱 10톤이 맞춰졌다고요. 오염 배출량은 10톤이 맞춰졌는데 그냥 강제 규제 방법보다 더 저렴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이 되면서 오염이 저감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 배출권은요, 여러분 이거 이제 나중에 국제경제 파트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종의 비교 우위 원리가 적용된 케이스다. 비교 우위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오염 배출, 오염 저감을 더 잘하는 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물론 공짜로 몬 건 아니죠. 그러니까 A가 오염 배출 다 저감한 거잖아. B가 저감해야 될 걸 A가 대신 저감해 준 거잖아. 대신해 준 거죠. 대신 그 대가로 이제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씩 오염 배출권.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을 지 돈 들여서 2만 원 저감해야 되는데 배출권은 2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톤당 5천 원씩 오히려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저감을 잘하는 니들이 더 많이 몰아서 저감해라라고 해서 비교 우의 원리가 들어가서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규제보다 이게 훨씬 더 좋죠. 나쁜 게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더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애초로 추진했던 오염 배출 그 할당량은 맞췄고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이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적으로 활용한 상황이 여러분들 실제 지금 현재 그 통용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